감정평가사, 이름만 들어도 정말 전문적인 포스가 느껴지는 직업이죠. 이 멋진 길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으셨군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근데 막상 시작하려니 그 첫걸음을 어디서부터 떼야 할지 좀 막막하시죠? 오늘 제가 그 복잡해 보이는 1차 시험의 모든 것을 가장 중요한 핵심만 딱딱 뽑아서 여러분 손에 명쾌한 지도를 쥐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머릿속에 대체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하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 딱 끝나고 나면요. 그 막막함이 바로 이거였구나 하는 확신으로 바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일단 무작정 공부에 뛰어들기 전에 우리가 도달하려는 목표 지점이 어떤 곳인지부터 확실하게 한번 그려보는 게 좋겠죠? 도대체 감정평가사라는 전문가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가장 쉽게 말해볼까요? 우리가 사는 아파트부터 저 하늘에 나는 비행기,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업의 가치까지 세상 모든 자산에다가 가격표를 붙이는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경제적인 가치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숫자로 딱 증명해내는 일이죠. 이게 단순히 이 건물 얼마예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행에 우리한테 돈을 빌려줄 때 그 담보 가치를 평가하는 것부터 국가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일까지 이분들의 평가는 우리 사회 경제의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정말 영향력이 큰 전문직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넘어야 할 첫 번째 관문이죠. 1차 시험의 5과목을 한번 정면으로 마주해 보겠습니다. 각 과목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미리 파악해두면 훨씬 더 똑똑하게 공부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첫 번째 주자는 민법입니다. 모든 법의 기초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감정평가사가 다루는 재산의 권리 관계를 정의하는 일종의 언어 같은 거예요. 양이 엄청 많아 보이지만 다행히 시험은 핵심인 총칙이랑 물권법에 집중되거든요. 여기서 기초를 아주 탄탄하게 다져두면 나중에 2차 시험까지 편해지니까 그야말로 일석이조인 셈이죠. 다음은 경제학 원론입니다. 이 과목은요, 단순 암기만으로는 절대 통하지 않아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고 그래프를 해석하고 또 직접 숫자를 계산해서 답을 찾아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이 핵심인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세 번째는 부동산학 원론. 이 과목은 마치 여러 학문이 만나는 교차로 같아요. 경제, 법, 경영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전략이 중요합니다. 한 우물만 깊게 파기보다는 넓은 출제 범위를 꾸준히 훑으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 게 합격의 지름길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 과목입니다. 수많은 수험생들이 바로 이 과목의 거대한 벽 앞에서 합격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 이름도 악명 높은 최종 보스라고 할 수 있죠. 바로 회계학입니다. 킬러 과목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과락률, 그러니까 탈락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과목이거든요. 재무회계랑 원가관리회계, 이 두 가지를 다 정복해야 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이해한 다음에 몸에 익히는 겁니다. 원리를 어설프게 아는 걸 넘어서 문제가 손에 익을 때까지 기계적으로 풀어내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바로 이 말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정말로 회계학을 잡아야만 비로소 합격이라는 문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입니다. 이 과목은 그냥 시험 공부를 넘어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일할 때 바로 사용하게 될 실무 매뉴얼이나 마찬가지예요. 방대한 법 조문을 정확하게 암기하는 게 관건이고요. 이거 역시 2차 시험의 핵심 과목과 바로 연결됩니다. 잠깐, 그럼 영어는요? 하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시험에는 따로 영어 시험이 없어요. 이건 수험생 입장에서 공부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엄청난 기회죠. 네,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시험장에 가서 영어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기준을 넘는 공인어학 성적표를 제출하기만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여기 보이는 시험들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기준 점수만 넘기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가장 현실적인 조언은 뭐냐면요. 본격적인 수험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이 영어 점수부터 해결해 두시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치워야 할 미션인 셈이죠. 그래야 나중에 오롯이 5과목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각 과목에 대한 이야기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로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단 하나의 냉정한 규칙, 합격의 공식입니다. 합격 기준은 절대평가인데요. 이 두 가지 조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모든 과목에서 40점이라는 최저선을 넘겨야 하고요. 둘째, 그러면서 동시에 5과목 전체 평균이 60점을 넘어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놓치면 그 즉시 불합격이에요. 바로 이 숫자 40이 지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 그러니까 39점을 받는 순간 과락이라는 지뢰를 밟는 거예요. 다른 과목에서 만점을 받아서 평균이 90점이 넘는다 해도 이 지뢰를 밟았다면 무조건 게임 오버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가장 중요한 합격 전략은 바로 균형입니다. 좋아하는 과목에만 집중하거나 어렵다고 회계학을 포기하는 건 정말 위험한 선택이에요. 모든 과목을 미워하지 않고 골고루 말리하는 것, 특히 그 악명 높은 회계학에서 40점이라는 방어선을 어떻게든 지켜내는 것, 바로 이게 여러분의 합격을 결정지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이라는 게임의 모든 규칙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막연하게 떠다니던 안개가 싹 걷히고 뚜렷한 길이 보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내가 뭘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어떤 적들과 싸워야 하고 승리의 조건이 뭔지 정확히 알게 되셨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절반은 앞서 나가는 겁니다. 처음에 느꼈던 그 막막함은 이제 깨끗이 버리셔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는 이제 모두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여러분의 꿈을 향해서 담담하게 하지만 힘차게 첫걸음을 내딛는 일뿐입니다. 게임의 규칙을 모두 파악한 당신. 자, 이제 당신의 첫 수는 무엇이 될까요? 가장 먼저 좀 성가신 영어부터 해치우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장 강력한 적인 회계학부터 공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첫 번째 전략적 선택이 바로 합격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겁니다.